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화요일 MBC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MBC 경남 2차 여론조사에서도 경남도지사 선거에선 박완수 후보가 양문석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김상곤 후보와 박종훈 교육감 후보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TV토론 후에 나선 도지사 후보 4명과 합천군수 후보 4명이 공약과 자질을 서로 점검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18,000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명, 이준석 등 유력 정치인들도 고인을 추도했습니다. MBC 경남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주에 이어 2차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승부처나 관심 지역 6곳에서 도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정영민, 이준석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먼저 경남도지사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28.6%,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52.5%, 정의당 영영국 후보 5.6%, 통일한국당 최진석 후보 1.9%,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름은 11.4%입니다. 일주일 전 1차 여론조사보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3.9%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5.4%포인트 하락했고 정의당 영영국 후보는 1.4%포인트 올랐습니다. 경남 교육감 후보 지지도에선 김상곤 후보 35.2%, 박종훈 후보 36.1%로 나타났고 지지 후보 없음과 잘 모름은 28.8%입니다. 일주일 전 1차 때보다 김상곤 후보는 2.2%포인트, 박종훈 후보는 1.5%포인트 각각 올랐지만 역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0.5%, 국민의힘이 50.3%, 정의당 5.0, 기타 정당은 3.1, 지지 정당 없음은 8.7%였습니다. 차기 창원시장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 34.1%,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는 52.7%,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른다는 응답은 13.2%로 조사됐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민주당 허성무 후보는 1.4%포인트,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는 1.1%포인트 각각 올랐지만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창원시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28.5%, 국민의힘 51.7%, 정의당 5.7%, 기타 정당과 지지정당 없음은 각각 3.0%와 9.0%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진주시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후보 20.1%, 국민의힘 조규일 후보 66.4%, 지지 후보 없거나 잘 모름 13.5%입니다. 조규일 후보가 46.3%포인트 앞서 1차 조사의 지지율 격차 39.2%포인트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진주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25.9%, 국민의힘 56.2%, 정의당 3.9%, 기타 정당 지지와 지지 정당 없음은 각각 1.4%와 9.4%입니다. 김해 시장 선거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후보 36.2%,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 49.1%, 지지 후보 없거나 잘 모름 14.7%입니다. 홍태용 후보와 허성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12.9%포인트로 1차 조사 12%포인트와 비슷했습니다. 김해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4.8%, 국민의힘 45.5%, 정의당 3.8%, 기타 정당 지지 4.3%, 지지정당 없음 8.7%입니다. 거제시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병광용 후보 30.6%,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 39.7%, 무소속 김한표 후보 16.3%, 무소속 김성철 후보 2.8%, 지지 후보 없거나 잘 모름 10.6%입니다. 0.7%포인트 차이로 박빙이었던 1차 조사와 달리 박종우 후보가 9.1%포인트 높았고 김한표 후보 지지도는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거제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28.9%,
국민의힘 48.9%, 정의당 5.5%, 기타 정당 3%, 지지정당 없음 11.2%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 경남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1일과 22일 100%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수는 각각 500명에서 1000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에서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1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경남도지사 선거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경남도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후보자 간의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차 가속화되는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 현상.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청년 일자리 혁신 모델을,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청년 일자리 보장제를, 통일한국당 최진석 후보는 기업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공공의료와 대학병원 확충 방안과 관련해선 모든 후보들이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여야 입장에 따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경남의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주의료원의 제안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창원의대 설립해달라고 수십 차례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의협에서 한마디 하는 바람에 그대로 그냥 다. 그 뒤 이어진 공약 검증에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세금 문제와 경남 미래 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종부세가 재산세와 통합돼 폐지되면은 종부세가 상당히 종잣돈이 되었던 우리 지역에 열악한 재정을 가진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정 타격을. 경남 전역에 특히 노인과 청소년들이 이동하는 것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정기차려고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양문석 후보는 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느냐, 박완수 후보는 본인의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격한 공방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또 후보들은 저마다 경남 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밝히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MBC 경남 뉴스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정당과 무소속 후보 총 4명이 참여한 합천군수 후보자 TV토론회도 열렸습니다. 4명의 후보는 합천 지역의 인력 확보 방안과 서로의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두고 열띤 공방을 펼쳤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동력 확보 방안을 묻는 공통 질문에 4명의 후보는 각자가 생각하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전략들을 제시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계절 노동자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겠습니다. 인력은행 운영과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계절 인력을 활용해서 일손이 부족한 농업 농촌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분산 차원에서 봉급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더 지원해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협약 체계를 통해서 도시 인력 공급을 도모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통해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본직합니다. 공약 검증 토론에서는 4명의 후보가 서로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박경호 후보는 김윤철 후보의 1억 강소농 3,000명 육성은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 김기태 후보의 2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은 주민 반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태 후보는 배몽희 후보의 공약들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김윤철 배몽희 후보의 KTX 역세권 개발이 기존 상권의 공동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배몽희 후보는 김기태 후보에게 야권 후보 단일화 의향을 물었고 김윤철 후보에게는 신병과 관련한 지역신문 기사의 진위 여부를 물었습니다.
김윤철 후보는 배몽희 후보가 의장 시절 군정 감시에 철저했는지 책임을 물었고, 김기태 후보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부끄럽다는 식으로 공보물에 표현한 점을 따졌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경남 유권자 수가 280만 4,287명 확정됐습니다. 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279만 8,860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2,043명, 외국인 선거권자 3,384명을 합한 것입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보다 3만 8,802명 늘었지만 올해 제20대 대통령 선거보다 5,620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의 무투표 선거구가 16곳, 후보자는 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로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 투표소 입구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거 공보도 발송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폭염이 더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또 뜨거운 햇볕도 쏟아지면서 직접 느껴지는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30도, 진주 32도, 함양 33도, 창녕은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경남 남해안 지역에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짙은 안개로 인해서 경남 남해안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져 있는데요. 운전하실 때 차간거리 넉넉히 유지하면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가 모두 나쁨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5도, 창원은 17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30도, 함안 33도, 밀양은 3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2도, 진주는 14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32도, 산청 32도, 합천은 3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도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 더위는 모레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고요. 며칠 동안 맑고 더운 날씨가 쭉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였습니다. 김해 봉화마을엔 18,000여 명의 인파가 모였는데요. 지난 10일 퇴임 후 양산으로 귀향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했던 그대로 봉화마을에 마련된 추도식장이 노란 물결로 가득합니다. 노무현 재단이 준비한 3,000개의 좌석은 일찌감치 찼고 행사장 주변까지 노란 모자를 쓰고 노란 풍선을 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에도 추모객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던 세상을 되새겼습니다. 그분은 가셨지만 그분이 가시고 나서 그래도 그 시민들이 뭔가 이렇게 구심점을 갖고 여기서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추도식에는 퇴임 후 양산으로 귀향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호중 박지현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여야 핵심 인물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8주기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으로 참석한 뒤 5년 만에 처음으로 봉화마을을 방문한 문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된 이번 추도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랬던 소통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세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추도사를 통해 정의로운 나라, 시민이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달라며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바랐던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한편 서거 13주기를 맞아 노무현 재단은 노 전 대통령 기념관으로 운영될 깨어있는 시민 문화 체험 전시관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8월 27일 정식으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반에 서거했습니다. 김해 봉하마을 사저 뒷산에서 저들의 푸르른 솔잎벌보라.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역사를 물려줍시다. 착한 사람이 이긴다는 믿음을 물려줍시다. 정신으로 정치를 하면 나라가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문신 선생탁의 27주기 추모 행사가 오늘 오전 11시 문신미술관 야외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제15기 함양농업대학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30분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해맑음 미니 수박 첫 출하 품평회가 오늘 오전 11시 30분 해맑음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장바구니 리사이클 확산 운동이 오늘 오후 1시 30분 거창군청 앞 문화 휴식공간에서 마련됩니다. 김호열 국민의힘 경남도당 정무지원본부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허성무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모친상의 장례식 비용을 당시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이던 안모 씨가 대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며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허성무 후보 측은 장례식의 원활한 발인을 위해 친구인 안모 씨가 장례식 비용을 정산한 건 맞지만 다세디 안씨 통장으로 입금했다며 홍 후보 측은 근거 없는 흑색 선정과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남에선 처음으로 창원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부산까지 방문해야 했던 지역 노동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판정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기존 부산사무소의 지난해 산재 승인율은 56%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며 기존처럼 운영하고자 한다면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현직 기자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창원 지역의 한 지역주택 조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억 원의 돈을 받고 알선이나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실태조사 용역에 착수합니다. 도내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심층 분석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정책 도출을 위한 이번 용역은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내외 사례 조사와 정책 등을 내년 초까지 제안할 계획입니다. 하영재 국회의원이 층간소음 대책의 하나로 층간소음 실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층간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실태 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2 통영문화제 야행이 만화새병 춤추는 문화제라는 주제로 다음 달 3일부터 사흘간 통영 삼도수군 통제형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문화제 야행은 통영 삼도수군 통제형과 윤희상 기념공원까지 1.7km 구간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 전시와 함께 역사체험과 전통놀이, 전통문화 숙박체험 등이 마련됩니다.